XSFM입니다. I, D, W, K 히어로물의 가장 큰 제작사, 가장 많은 캐릭터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양대산맥. 판매고와 유명세에 있어서는 마블이 앞서고 문화사 그리고 비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DC가 우위입니다. 현대에 기원한 문학 장르들은 그 성격을 제작사에서부터 알아보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식입니다. 2016년 민주화운동 기념일 주간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만나보시지요. 뜻깊은 주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 부럽습니다. 뜻깊은 일이 있을 때요, 미국은 장사를 해요. 흑인 역사의 달 관련해서 말이죠. 모든 패션 브랜드가 장사하느라 혈안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되면 모든 지자체들이 행사 못 만들어서 난리죠. 그때 1년치 소개팅 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 민주화운동 기념일 주간에는 뭔가 그 흥행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 아예 생각도 안 나게, 아니면 아예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장주의에 맞는 기념일로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쓸모없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16년 민주화운동 기념일 주간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75번째 시간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유면상 오디오북 소라소리 PD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얘기할 거죠? 네! 합시다. 뉴스를 봤더니요. 네. 뭐 짧게 얘기합시다. 새누리당이 안 보이죠? 네. 우리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곳에 있습니다.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 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나 빨리 와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스포츠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맨날 1등 하던 구단이 2등 한두 번 하죠? 바로 리빌딩 들어갑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페이롤 탈탈 털어내고 트레이드 쫙쫙 하고 드래프트 픽 다 얻어온 다음에 한 몇 년 농사 버리죠? 한국은 그런 게 이제 활성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구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리빌딩 하는 거예요. 신진을 중심으로. 어떤 팀들이 그렇습니까? 1등을 오래 하던 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새누리는 지금 리빌딩 과정? 리빌딩 과정. 예. 정의와 어떻게... 국회의장을 드래프트 픽을 받고 그러니까 새 구단주를 모셔서 아니 본인이 차리던 그죠? 본인이 구단을 차리든가 이런 얘기가 솔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새 새누리당과 희망 새누리당으로 나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은 언제죠? 올해 3, 4월입니다. 기껏해야. 2달 전, 한 달 전입니다. 2달 전, 한 달 전에 말이죠. 우리는 이항구 당시 공심위원장과 김무성 당시 옥새위원장이 뭐라 그랬대요? 네. 나르샤. 김무성 당시 잡범이 네. 좋다. 도둑이잖아. 잡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매일같이 알 수 있었고 가장 네. 각도 좋게 찍은 짤들을 매일같이 봐야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얼굴도 다 까먹었습니다. 한 달 안 봤다. 왜냐면 죄인들이거든요. 네. 그 양반들은 얼굴이 사라졌고.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조명을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이게 11 화무홍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 귀에 안 들립니다. 실제 권력이 무너질 때까지는요. 그리고 진짜 무너지죠? 네. 그럼 지금 같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란 그렇습니다. 실제 정치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도 늘 슈퍼 파워를 잃지 않고 있는 네. 슈퍼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판덱스 영웅전 4번째 시간이 광고 뒤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피오체크 비어앤흡스 코스메틱 아이 오픈소스 U 무한한 활용회장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자,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열리는 행사를 검색해보자. 결과가 9,573건인데? 겁먹지 말고 검색 조건 추가를 눌러봐. 문서 번호, 부서 같은 여러 가지 검색 필터를 쓰면 범위가 좁아지거든? 상급 결제자가 결제한 문서일수록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파일 유형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문서, 엑셀, 슬라이드, 원하는 형태로 찾을 수 있어. 이야, 공무원들 힘들어졌겠네. 그리고 우린 편해졌지. I 오픈소스 U. 서울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서울시 정보공개 포털 정보소통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음원 광고에 집어넣을 걸 그랬어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주소가 뭐더라? openGov.서울.go.kr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검색하세요. I 오픈소스 U 검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고척 스카이돔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요, I 야구유가 써 있어요. 야구 선수 그림이 있고 옆에 I.U.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I 야구유를 검색하진 않잖아요. 고척돔에 예매를 하시면서. 서울시는 그렇고요. 기본 교양, 슈퍼히어로 문학의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제4화, 영웅의 가계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제 한 번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밈. 문화 소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네. 허구한 날 우리가 드디어 이런 단어를 시사 단어를 쓰네요. 한남충. 한남대교를 많이 다니는 벌레가 아닙니다. 성혐오적인 발언이죠. 단어죠. 예. 그래요. 한남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남충이라는 단어 진짜 재밌는 게 비하도 아니에요. 한국 남자의 주인말이에요. 그냥 한국 남자 네. 벌레? 네. 그러니까 마치 김여사 같은 약간 좀 고약한 느낌의 조어예요. 그럼 저도 한남충. 그렇죠. UMC도 한남충. 우리는 네 맞아요. 전 심지어 퇴근할 때 한남대교를 한남동을 지나서 내 얘기 왜 했더라? 몰라요. 오랜만에 저병 드셨다. 밈 어쩌고 하면서. 내 얘기 왜 했다? 그래요. 한국 남자 때문에 고생한 한국 남자 이야기 혹은 한국 여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군대 때 겪은 얘기는 다 한국 남자들한테 겪은 얘기일 것이고 여자분들이 대학생 때 뭐 소개팅했다가 이상한 남자 만난 얘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찌질한데 뭔가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네. 그리고 상당수의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건 사실 분석의 대상이에요. 사회학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화 밑에서 커왔길래 저렇게 컸나. 근데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 아니에요? 이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렇다면 사회적인 트렌드일 것이고. 대체 사회가 무엇을 한 건가? 네, 사회가 이들에게 무엇을 집어넣어 준 것인가. 그것을 분석할 때 쓰이는 개념이죠. 문화소란. 네. MEME. 밈이란. 그 설명을 안 했었구나, 한 번도.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슈퍼히어로 장르가 어떤 문화소들로 이루어져 있길래 우리는 저런 작품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화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탐정물에 대해서 혹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초거대 국가로서의 작용주의에 대해서 등등등 여러 이것저것 이야기를 떠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홍성갑 덕군사령관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두 회사의 이야기. 인사를 하세요. 젠장, 안녕하세요. 네.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랑 환타홍이랑요.
그래서 아직도 계십니다. 환타홍의 본명은 전명윤 씨고요. 이제 저의 이름은요 홍성갑이며 사용하는 예명은 카인입니다. 그게 야 저희는 실명을 나이대도 까는 게 다르고요. 뭐가 의미가 그만해. 있어. 난 지금 이미 충분히 억울해. 그렇게 그렇게 오늘 하실 헷갈리시면 내용이랑도 일맥상통하네요. 환타님은 아니요 유부남. 일맥상통할 수도 DC와 있겠습니다. 마블. 예, 둘을 환타와 헷갈리. 무성갑. 잠깐만요. 그러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아이들의 30초만 양대 산맥. 30초만 흥분할게요. 네. 그러세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셨어요. 왜 어벤져스의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 이런 거죠. 소속사가 다르다. 네. 바로 그 소속사들의 이야기입니다. DC와 마블.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그 아실에 왜 요즘 환타나 카인이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다 환탄 줄 알거든요. 열폭돈. 야, 오랜만에 이 홍성갑 덕질인이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방송에서. 네. 저는 그렇게 늙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보다는 잘생겼고요. 야, 근데 진심으로 화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둘 다 화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게 화날 일인가?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제 네.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목소리가 다른데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회식 때 윤소라 성우님께 진지하게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목소리 톤을 바꾸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요? 유선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못해 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해? 톤을 조금만 낮춰봐. 몇 번 하다 진짜. 보면 어떻게든 될 거야. 어떻게든 될 거라니. 아니 33년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본인이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하십니까? 그냥 몸에 배셨지. 그렇죠. 그리고 윤수아 선배님 같은 분의 방법론은 들어봐야 우리가 못 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하나로 귀결이 되더군요. 뭡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XSFM이 올해 처음으로 회식을 했는데요. 예, 우리 출연자들 모여가지고 그때 김상조 엔지니어가 이런 대책을 내놨죠. 서로 앓게 하느니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느니 환타와 맞아요. 카인을 홍성갑을 같은 방송에 쑤셔 넣어보자. 맞아요. 예, 그 명칭을 씨발머루. 그렇죠. 시발워 덕질인데 환인. 네. 저는 환영합니다. 대체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컨텐츠를 만들지 모르겠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일단 할게요. 환타원과 투닥거리는 건 저 자신에게도 꽤 재밌어요. 그냥 제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재밌을까요? 그게 본인이 문제죠.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를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일단 난 정말 재밌다고. 부분 못 되면 큰일이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진짜로 목소리가 살짝 다르다. 영안의 덕질인의 환타스틱한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두 가지를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그 인트로에서 11 화무홍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11. 네, 저 그거를 11 화무 뭐 이런 비슷한 걸로 잘못 듣고 11 뭐에 그런 것도 있었나? 저놈이 보통 11놈이 아니네요. 네. 잠시 그래서 한 5초 동안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제가 대본에 써놓은 그 시작 부분으로 써놓은 네. 문장 제일 처음 두 개를 UMC가 말도 없이 갖다 써서 자기 인트로로 사용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조영남식. 네. 약간 빡쳐 있습니다. 대본 쓰기 너무 싫더라고 내가 진짜. 너무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대본은 저기 홍성갑 씨 작품이네요. 확실히. 맞아요. 예. 그 중에 70%를 제가 갖다 썼어요. 네. 이것은 업계 관행임으로 예. 말을 하고 쓰란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품에 참여한 모두가 크레딧의 작가로 오르는 그런 장르를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야, 글 여기서 작가. 또 저작권에 대한 것도 조명하게 되네. 글 작가, 네. 그림 작가, 마블은-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펜화 작가, 채색 작가, 레터링 작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작가로 오르는. 네. 첫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심지어 편집장도 가끔씩 작가로 취급되는.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팀은 모두가 머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중요합니다. 제작사가 누구냐, 디렉션을 누가 주느냐, 작가들을 누가 더 많이 좋은 작가들을 누가 더 많이 계약해서 데리고 있느냐. 이 팀이 어느 성에 모여서 전투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두 회사가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입니다. 이 두 회사가 슈퍼히어로 장르를 주로 다루는, 물론 다른 장르의 만화도 다루지만, 주로 슈퍼히어로 장르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명성을 얻고 하는 회사죠. 네. 지지난 시간, 이제는 한 2주 전에, 네. 얘기했듯이, 대공황의 끝물에서 탄생한 장르다 보니까, 저렴한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렴한 읽을거리가 필요했고, 뭐 탐정물이나 공포물 이런 것들을 씻는 만화 잡지에서부터 슈퍼히어로가 출발을 하게 되죠.
이 30년대에는 이 잡지가 뭐 한 10센트, 20센트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조미 잡지들을 발간하면서 창업한 회사들 중 현재까지 살아남았고 가장 크게 큰 두 회사가 DC와 마블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블 코믹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마블 코믹스의 창립자는 마틴 굿맨입니다. 32년부터 출판업을 시작해서 39년에 타임리 코믹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가 현재 마블의 전신입니다. 야, 39년. 이제 80년대 가네요. 네.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초기 마블 캐릭터들이 데뷔하고요. 마틴 굿맨의 조카가 그 유명한 스탠 리 선생입니다. 네. 잘 살아계십니다. 창립 때 편집 조수로 들어왔는데 이제 곧바로 작가진으로 일을 하게 돼요.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초기 캐릭터 대부분이 그의 작품입니다. 그의 파트너가 바로 만화가인 잭 커비입니다. 이 두 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가끔 신으로 나오고요. 네. 원 어버브 올로요. 네. 잭 커비는 이제 그림과 세부 설정을 비롯한 실무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마블 코믹스의 전설이자 마블 캐릭터들의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특히 이제 잭 커비의 그림은 시대를 이제 거듭해서 발전하면서 미국 만화가 사파이티를 아직 벗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역동적인 컷과 그림을 시도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스탠리에 대한 디스가 좀 필요한데 스탠리의 경우에 너무 많은 캐릭터와 너무 많은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건망증이 도져서요. 캐릭터들의 이니셜을 같은 글자로 쓰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덕후들이 J.R.R. 톨킨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사람은 언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걸 다 만들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원 어버브 올이잖아요. 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헐크는 브루스 배너,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 예. P입니다. 네. 미스터 판타스틱은 리드 리처즈, R입니다. 그의 아내인 인비저블 우먼은 수 스톰, S고요. 네어데블의 본명은 맷 머독, M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명은 스티븐 스트레인지, S죠. 스티븐으로 읽는 거 스티븐인지 뭐. 네. 요즘 스테판 커리 논란이 한창이죠. 판이냐 푼이냐 분이냐. 어쨌든 이런 두 사람을 위시한 작가진들이 마블에서 활동합니다. 참고로 스탠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건망증 말고도 컨셉만 던져주고 캐릭터의 컨셉과 그 캐릭터가 무슨 일을 겪을 것인지에 대한 말 그대로 시놉시스만 던져주면 그걸 그림을 맡은 작가들이 알아서 다 했다. 그거네요. 조영남. 근데 다르죠. 아까 그 중요한 전제를 덕질인이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모든 이의 크레딧은 존중되고 네. 그것은 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트맨을 밥 케인의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얘는 그림만 그렸다. 여기에 세부적인 설정을 더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엄혹한 50년대를 지나고 제2의 전성기인 60년대의 실버 에이지를 맞아 맹활약합니다. 아이언맨 만들고 엑스맨 만들고 이런 식으로요. 앤트맨 만들고 그리고 61년에 타임리 코믹스가 마블 코믹스로 개명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스탠 리와 잭 커비는 베테랑이죠. 판타스틱 4, 엑스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이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데뷔한 캐릭터들입니다. 크게 히트했습니다. 네. 60년대 후반부터 마틴 굿맨은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 유치를 알아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시장에 내놓죠. 이른바 M&A. 회사의 주인은 마블 코믹스가 된 이 회사의 주인을 찾는 길은 매우 지난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쭉 봐도 카덴스 인더스트리, 유월드 엔터테인먼트, 맥 앤드류 앤 포브스 계속 거치면서 90년대가 됩니다. 이 와중에 마이클 잭슨도 이 인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껴 있었어요. 이 얘기 유명하죠. 물론 마이클 잭슨 선생은 뭐 여러 가지 인수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 인수 이런 거 관심이 있으셨죠. 근데 그 마블 인수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던 게 본인이 스파이더맨 역을 하고 싶어서. 그죠. 그게 제일 웃긴 흑인으로서. 안타까운 게 그러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맡을 수 있는 다른 훌륭한 역할들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가난한 캐릭터를 맡으려고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서민 캐릭터였으니까. 네. 스파이더맨 역을 하고 싶어서 스탠 리까지 포섭을 했는데 네. 문제는 당시에 회사 소유주들이 스탠 리를 좀 고깝게 보면서 왜 마이클 잭슨이 꼭두가시가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흑인 스파이더맨 아이디어는요. 현재는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마블은 두 개의 세계관을 메인으로 하는데요. 메인 프라임 세계관과 또 하나는 얼티밋 세계관이라고 얼티밋 뭐 스파이더맨 얼티밋 호크아이 이런 식으로요. 실제는 얼터넷이라는 말을 살짝 바꾼 거죠. 네. 예. 근데
얼티밋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은 마일즈 모랄레스, MM이죠.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흑인 소년이 스파이더맨이 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90년대까지 가면서 주인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마블은 90년대 초반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주식이 됩니다. 이러면서 돈이 좀 들어오니까 마음껏 사업을 확장합니다. 트레이딩 카드 제조사, 만화 배급사 등을 인수해요. 이 얘기는 뭔지 알겠죠? 관련 굿즈, 트레이딩 카드를 우리가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만화의 배급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마블 떡볶이, 마블 갤럭시 S 이런 걸 만든 것도 아니고 하여간 관련된 업종으로 쭉쭉 뻗어나간 수준이었는데 요것도 좀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90년대 출판업 공황이 불어닥치고요. 그 직격탄을 맞아서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판매는 생존을 위한 판매가 되고요. 네. 뭘 파냐? 캐릭터의 판권입니다. 네.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니와 폭스가 주로 사갔죠. 네. 엑스맨은 폭스가 사갔고요. 스파이더맨은 소니가 사갔습니다. 이때 팔려나간 영화 판권 때문에요. 스파이더맨이 최근까지 스파이더맨이 출연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소니 영화에서만 나왔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출연을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그나마 협의가 좀 진행이 돼서 리부트되어 등장할 수 있었죠. 어벤져스의 멤버로. 엑스맨은 폭스에 팔렸는데 그 때문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지 못하고요. 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별도의 엑스맨 유니버스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엑스맨들은 엑스맨들끼리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벤져스2에 처음 등장했던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 이 남매는요. 원래는 엑스맨 캐릭터예요. 즉 뮤턴트란 얘기죠. 네.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벤져스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폭스와 협의를 했죠. 등장을 시키는데 뮤턴트와 관련 없게 하겠다. 어벤져스의 스칼렛 위치는 원작의 스칼렛 위치와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요. 원작에서는 같은 효과인데 원작에서는 현실 조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현실 조작이 아니라 극초세 전류를 이용해서 염력이나 정신 조작을 행하는 정도. 환영. 네. 정도. 다운그레이드도 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보여주는 메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이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이게 다운그레이드 좀 시켜놓으면 NPC가 돼버린다. 그런 특성이 별로 없는 많이 거세된.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반대하고 싶지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편 좀 들어줘요. 영화 본 사람 안 듣고 있었구만.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이런 경영난이 소니에 팔아넘긴 스파이더맨 영화가 성공하면서 샘 레이미의 3부작이 성공하면서 드디어 위기 탈출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맨 인 블랙, 블레이드, 엑스맨 영화도 성공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마블의 컨텐츠가 영화화되는 게 괜찮구나. 드디어 월트 디즈니가 관심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블 캐릭터의 장기적인 영화 흥행 이거 될 것 같다. 우리가 당신들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2009년 12월 31일 모든 인수 절차가 다 끝납니다. 네. 그리하여 2010년대에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영화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디즈니 산하의 마블 스튜디오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는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화사의 남은 작품은 즉 영화를 자신들의 캐릭터를 통해 만든 영화 작품을 영화사에 남긴 회사는 마블보다 더 앞서서 한 회사는 사실은 DC 코믹스입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DC 코믹스의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광고 듣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컨대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를 언제 봤을까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나 헐크나 엑스맨이나 아이언맨 영화는 언제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 세대보다 좀 앞 세대가 좀 도와줘야 돼요. DC의 영화 히트는 언제였는가를 생각해야 말이죠. 네, 그 얘기를 해보죠. 그 얘기 잠시 후에 나눠요.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네. 오늘은 코믹스계의 민주당, 유당과 공화당, 유당. 공화당 유당이라면 아무래도 마블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1위를 거의 고수하면서 달려왔고. 네. 아, 여기서의 공화당, 유당이란 한국을 의미합니다. 네. 그 뒤를 쫓아가다가 가끔씩 역전하는 민주당, 유당은 DC 코믹스일 겁니다. 영화화의 성공이라는 것이 흥행이든 비평이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경영 역사를 볼 때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즉 이들이 더 확장하고 싶어요. 만화로만 있지 않고 좀 더 회사를 크게 만들고 싶고 트레이딩 카드도 만들고 자기의 굿즈도 만들고 무엇보다 뭐 영화로 넘겨가고 하여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회사를 더 키우고 싶으면 주인이 필요합니다. 자본을 대줄 그런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을 좀 더 빨리 찾은 것은 DC였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좀 더 빨리 영화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자, DC 코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DC 코믹스를 만든 사람은 말콤 필러 니콜슨이라는 퇴역 군인입니다. 필러요? 네. 필러요? 필러 니콜슨. 필러가 필러 미들네임이에요? 더듬이 네. 아니에요? 그냥 이게 라스트 네임이랑 붙은 것 같아요. 두 개의 성이 붙었어요. 하여간 이 양반. 필러와 니콜슨이.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제대해서 보니까 싼 만화가 유행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회사를 출판하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가 제대했을 때도 30년대. 네, 그런 만화를 출판하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회사의 이름은 내셔널 얼라이드 출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자영업 주제에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지어놨네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네. 87년이래. 37년에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탐정 만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회사 경영이 잘 안 되니까 헨리 도넨펠드라는 사람에게 회사를 매각해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 경영자가 됩니다. 자기 혼자서 안 된다를 안 거죠. 네. 그때부터 슬슬 디텍티브 코믹스가 괜찮은 판매고를 올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DC군요. 이 책에 이 잡지의 약자를 타서 DC 코믹스로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까지 우리는 이 유식대장이 지은 이름과 같은 디지털 카메라. 그럼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아니, 책을 할인해주든지. 네, DC 코믹스의 DC가 디텍티브 코믹스의 약자예요. 풀었으면 디텍티브 코믹스. 그렇군요. 이거 닭도리탕 같은 거군요. 어쨌든 이제 슬슬 디텍티브 코믹스가 인기를 조금씩 얻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그나마 좀 굴러갈 만큼 되자 이들에게 곧 아무도 못 알아본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옵니다. 그 이름하여 슈퍼맨. 제리 시렐과 조 슈스터 콤비가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다른 만화 말고 아무도 사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까이다가 이 회사로 굴러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업계가 시작되고 있던 때니까 소규모의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그렇습니다. 매주 혹은 매달 조그만한 얇은 만화책을 내놓고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인 작은 회사였던 디텍티브 코믹스에 다른 조금 더 규모가 몇 달러 큰 회사들이 이 작품을 까고 닦아다가 여기까지 굴러 떨어져 내려온. 그렇습니다. 그게 슈퍼맨. 그렇습니다. 편집자 빈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도넨펠드와 필러 니콜슨한테 들고 가서 이거 됩니다. 여기에 대해 투자를 좀 주십시오. 돈 좀 써봅시다. 해서 나온 것이 액션 코믹스라는 새로운 타이틀입니다. 액션 코믹스의 주인공은 슈퍼맨이고요. 액션 코믹스 넘버 1, 샵 1. 제 1호. 네, 액션 코믹스 1호는 넘버 1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무엘 L 잭슨 선생 주연의 영화 뭐죠? 그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하고 그 슈퍼히어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언브레이커블이라는 만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무엘 L 잭슨이 빌런이고 이 코믹스 수집가죠. 실제로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비싼 작품들 나오는데 슬쩍 지나가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1호 만화책 거기 있을까요? 엄청 비싸게. 있겠죠. 얼마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10,000는 넘어가죠. 다 기본으로. 업계의 훈민정음 언해본. 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10,000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 정확한 그걸 찾아줄게. 얘가 내가 그지라서 이렇게 하는 살다 만져본 가장 큰 돈. 기다려봐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네. 예. 울컥하네. 액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이라면서 $10,000라고. 우와 롤스로이스 저거 한 1,000만 원 한다며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에 $1,000,000 판매. $1,000,000. 네.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판본이 또 캐서방이 나오네요. 2011년 11월 30일에 $216만 판매됐고요. 2014년에는요. 역시 초판본이 $320만. 그래놓고 아까 $10,000는 넘을 거라고? 잘라줘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액션 코믹스 제1호 우리 돈으로 뭐 32억 뭐 얼마다 이런 걸 보니까 뭐 한 $300만. 2014년에 판매된 게 $320만. 한 34억 5억. 네. 네. 그러니까 초판본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초판본의 그 판본 상태에 따라서 등급도 매기잖아요. 등급 9.0. 침을 발랐냐 안 발랐냐 뭐 이런 거. 뭐 찢어졌느냐, 파본이 있느냐. 9.0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급 9.0이 $320만 이베이에서 판매되었다. 2014년에 말이죠. 그걸 이베이에서 어떻게 사? 무섭게. 자, 이 슈퍼맨이 은근히 히트를 쳤어요. 편집장 빈 설리번의 해안이었죠. 네. 이걸 본 밥 케인이 자기 나름대로 이 슈퍼맨을 어레인지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가져왔고. 아, 이 양반도 만화가구만요. 네. 아, 밥 케인은 그림 작가입니다. 하도 이제 배트맨 뭐 크리에이티드 바이 밥 케인 이걸 많이 보셔서 스토리까지 썼나 했을 거기서 텐데. 보던 이름이군요. 네. 스토리까지 썼나 할 텐데 네. 밥 케인은 스탠리와 달리 스토리가 아니라 그 그림 작가예요. 그림 작가시다. 자, 이걸 맡은 편집장 역시 빈 설리번입니다. 빈 설리번이 딱 보니까 야, 이거 검은색에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아니 좀 이상하다. 내가 스토리 작가 하나 붙여줄게. 그래서 빌 핑거라는 작가가 옵니다. 이 사람이 밥 케인만큼이나 공이 있는 창조자죠. 빌 핑거가 이 캐릭터를 수정합니다. 부모님이 죽었다는 설정을 넣고 현재의 디자인으로 검노로 바꿔주고. 아, 최초에는 회검노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그냥 빨간색이었어요? 검빨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빨? 네. 그것도 시카고불? 마스크도 눈만 가리는 마스크였어요. 그런 디자인을. 근데 눈을 가리는데 눈은 보이죠? 이게 스타트랙처럼 네. 이렇게. 어쨌든 그런 캐릭터를. 종이 호일이 껴있는 게 아니고. 종이 호일이라니. 스타트랙 팬에게 맞아 죽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종이 박스 얇게 자른 것 같아요. 네. 자, 밥 케인과 빌 핑거가 합심해서 만든 캐릭터가 배트맨과 조커입니다. 아, 네. 이 배트맨이 데뷔한 것이 디텍티브 코믹스 27호입니다. 디텍티브 코믹스 27호. 네. 그리고 맨 처음엔 오래갈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네요. 현재 경매가 가장 비싼 만화책 2위. 1위가 액션 디텍티브 코믹스 27호. 1위가 슈퍼맨이 데뷔한 액션 코믹스 1호고 2위는 배트맨이 데뷔한 디텍티브 코믹스 27호입니다. 아유, 근데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이게 표지 보니까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크게 써 있고 그 밑에 대문짝만하게 10센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0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배트맨은 어제 설명했듯이 탐정입니다. 네. 네. 신기한 탐정의 이야기예요. 오래갈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히트합니다. 뭔가 그 전까지 탐정이라고 하면 영국 신사. 네. 아, 물론 뭐 오리지널 작품에서는 이제 헤로인의 쩐 영국 신사였지만 여간에. 이후에 다른 좋은 작가들이 밥 케인에게도 붙고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하면서 탐정물 외에도 호러물의 색채를 입힐 수 있었고요. 왜냐면은 이 밥 케인과 빌 핑거가 창조한 이 영웅의 외면과 그 설정들이 은근히 어두웠기 때문에. 그죠. 다크 히어로로서의 싹수가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후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소년 사이드킥인 버키가 히트하는 것을 보고 로빈, 울세라는 이름의 소년 사이드킥을 넣어주고 녹발노. 네. 네. 그러면서 배트맨이 장수합니다. DC의 강점은 수시로 리부트 혹은 설정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살짝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역사가 복잡해지죠. 네. 세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50년대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배트맨과 로빈의 관계도 좀 더 복잡해지고 뭐 게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니 거기에 배트걸 들어가고. 네. 하지만 이제 60년대 넘겨서 80년대 프랭크 밀러가 이 프랜차이즈를 맡으면서 확실하게 배트맨을 비롯한
여러 캐릭터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중 하나가 78년의 슈퍼맨 영화, 그리고 89년에 팀 버튼의 배트맨 영화. 78년. 확장이죠. 78년에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 시리즈. 네. 11년이 지난 89년에 팀 버튼의 배트맨이 큰 성공을 얻으면서 슈퍼히어로 장르가 영화로 옮겨갈 수 있음을 깨달은 회사가 제일 처음 마블을 인수한 월트 디즈니보다 먼저 깨달은 회사가 타임 워너브라더스였습니다. 네.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것보다 20년 빠르죠. 그렇습니다. 89년에 배트맨 1편이 히트를 치자마자 네. 슈퍼맨만이 아니었구나. 즉각 인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기억컨대 네. 워너브라더스는요. 애니메이션으로 재미를 본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선 마블이 앞서 있다. 하지만 영화 시장만큼에서는 DC가 선수를 쳤다. 이 구도를 뒤엎은 기점이 최초의 팀업 무비인 어벤져스 1편이었고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립니다. 네. 이 영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실버 에이지부터 다시 돌아가 보죠. 제2의 전성기. 이 팀업 얘기를, 어벤져스 얘기를 왜 했냐면요. 팀업을 제일 먼저 한 회사가 DC였기 때문입니다. 40년에 한 번 정도 실험된 바가 있어요. 40년도에.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이게 40년에 한 번씩 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네. 40년도에 한 번 해봤다는 것도 이상한데. 정확히 1940년에 한 번 해봤는데. 61년에 제대로 캐릭터들을 모아서 한번 뭉치는 이야기를 구상해서 실행을 해봤고 이게 히트를 합니다.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그렇습니다. 줄여서 JLA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블록버스터 무비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한 50년 더 걸린 거죠. 이후 JLA가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가 40년대 초기의 캐릭터들, 최초의 1대 플래시라든가 1대 그린랜턴 같은 캐릭터들이 정확하게 호크맨과 호크걸도 이 시기의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호크맨, 호크걸도 재등장하고 하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제 변주도 돼요. 리믹스판이 나왔군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엔 줄어서 저스티스 리그 혹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이런 식으로도 되죠. 이 미국 의를 붙이고 장사가 잘 된 많은 상품들이 나중에 미국 의를 떼죠. 네. 내부에서 이제 개념이 좀 더 확장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는 줄여서 JLA,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는 줄여서 JSA. 그러죠. 이 둘이 좀 히트를 치니까 아직 61년이에요, 이때가. 타임리 코믹스가 마블 코믹스로 개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직 마틴 굿맨이 경영자예요. 이분이 골프를 치러 갑니다. 창립자. 네, 마블의 창립자가. 아직 타임리인. 마틴 굿맨 씨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 상대 중에 DC의 간부인 잭 리보위츠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회사 사람. DC의 리보위츠 씨는 굿맨 사장님께 JLA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야, 우리가 팀업을 시켜오니까 장사가 좀 돼. 마틴 굿맨 씨는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네. 골프에서 돌아옵니다. 조카를 부릅니다. 스탠리를요. 왜냐면요, 굿맨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대세를 따르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기엔 매우 본능적이네요. 팔리는 걸 팔자. 보통 그렇게 서술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경영 철학이라고? 네. 팔리는 걸 파는 게? 붙여줘요. 이런 거에. 네. 골프에서 돌아온 굿맨이 조카를 불러서 갈굽니다. 야, 니도 이런 거 좀 해봐. 근데 이제 이때 스탠리는 자기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저 삼촌이 불러가지고 명텐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 우리는 저스티스 리그를 못 만드냐. 네. 그래서 팀으로서의 히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라는 오더가 떨어지고요. 스탠리는 그래, 그럼 이걸 내 마지막 작품으로 하자. 그리고 이거 해놓고 회사 사실서 써야지. 다른 직업이나 알아보자. 하고서 이제 역시나 영혼의 파트너인 네. 잭 커비와 함께 만든 것이 판타스틱 4입니다. 참 신기하죠? 뭐 실패 사례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는 아내가 당신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짜는 거냐. 눈치 보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만들어보고 싶은 설정을 다 해봐라. 그러고 커비한테 던져주면 알아서 잘 만들 거 아니냐. 네.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맑고 밝은 가족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리부트되어 나왔던 판타스틱4 영화의 혹평 중 하나의 이유가 되죠. 원작은 밝은 가족 히어로의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어둡게 만드냐. 원작을 이해한 거냐. 근데 판타스틱4가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업계에 남았고요. 떠나지 못했어요. 2년 후 63년에
역시나 제커비와 함께 저스티스 리그를 모방해서 만든 그 대항마인 어벤져스를 만듭니다. 아, 이것도 스탠리의 작품이다. 네. DC가 먼저 한 것이 저스티스 리그를 먼저 성공시켰는데 네. 그걸 따라한 것이 어벤져스다. 그래서 스탠리와 제커비는 원 어버브 어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거의 모든 걸 다 만들었어, 애들이. 제가 지금 특정한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도 김종인, 저기서도 김종인. 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서도 김일성, 저기서도 김일성. 뭐요, 그게? 그것은, 네. 네. 청취자 여러분, you know what. 자, 이런 분들. 공백을 넣어줘. 청취자들이. 따라할 수 있게. 김일성주의. 네? 마이크를 관객석에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슈퍼히어로 장르를 개척하고 이끌어온 인사들, 이런 분들이. 네. 대부분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마틴 굿맨은 91년에 작고하셨고요. 잭 커비 선생은 94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본명이 로버트 칸인 밥 케인 선생도 98년에 사망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스탠 리 선생과 밥 케인 선생은 생전에 굉장히 친했다고 하는데 밥 케인 선생이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배트맨 영화가 계속 성공하니까. 스탠 리 선생은 그게 너무 부럽고 네. 질투가 났다는 거죠. 무슨 얘기 하실지 알겠네요. 속이 매우 쓰렸는데 돌아가셨어. 드디어 스파이더맨과 어벤져스가 흥행을 한 스파이더맨이 2000년대 초반이죠. 네. 그때는 이미 밥 케인 선생님께서 작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을 못했다고 지금도 아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트래시 토크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늙은이들. 평생 사이 안 좋은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부부 같은 거예요. 친한 부부 같은 거예요. 배우자가 한쪽이 먼저 가면 나머지가 막 따라가잖아.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적이란 그런 의미죠. 마치 아니에요? 밥 케인 선생과 스탠리 선생이 부부였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둘은 적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친구잖아. 그러니까 태진아 송대관 같은. 연병. 그러니까 디스할 상대는 헛소리가 나와서 헛소리를 대해서 잠깐 본능적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근데 디스할 상대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어쨌든 밥 케인 선생께서는 본인 자랑을 맘껏 하고 더 큰 자랑이 오기 전에 재빨리 가셨다. 그래서 환타님이 가시면 성가비가 따라갈 거예요. 연엄. 그 정도예요? 뭐 우리가 영혼의 짝이야? 아니, 점점 서로에 대한 서로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보니까. 여간에. 예. 이제 DC와 마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좀 끝마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시간보다 조금 더 깊어진 설명이었습니다. 주요한 작가 이름들을 들으셨고. 그들이 죽었다는 걸. 그들이 주로 돌아가셨다. 스탠리 선생이 외롭다. 네. 그래서 열심히 카메오에 등장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죠. 밥 케인 요놈 나는 이런 것도 한다. 그렇죠. 영전에 대고 디스를 하실라. 자랑을 하실라. 삼촌 메롱 난 이러고 있지. 네. 다시 한번 두 회사의 통사를 한번 읊었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 보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10위. 왜 이렇게 돈만. 디텍티브 코믹스 31호. 31호가 뭐였지? 약 40만 달러. 보니까 배트맨이네. 20만 달러. 배트맨이 이렇게 있고. 뭐 27호 이후로는 거의 슬슬 배트맨이 거기를 다 점령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배트맨이 흔치 않게 동물과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대요. 고릴라와. 그게 있다. DC는 자주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대대적인 리부트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럴 때면 이제 뭐 나 이거 아직 더 보면 안 돼요. 네. 9위는 어메이징 판타지 15호 마블 코믹스죠. 이것도 30만 달러대. 스파이더맨 이 데뷔한 에피소드인가 봐요. 네.
현대식 스파이더맨과 달랐는데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터 파커. 다르네요. 지금의 피터 파커는 월세 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다음 월세 난에 시달려서 강박증이 생기고 그죠. 예. 뭐가 달라? 원래는 그게 맞는데 순서상. 그 다음에 이제 스탠리가 캐릭터를 변화시킨 거죠. 서민적으로. 8위는 DC의 액션 코믹스 7호. 40만 달러. 역시 슈퍼맨이네요. 슈퍼맨이 두 번째로 표지에 나온. 슈퍼맨의 가치란 이렇게 높군요. 고소적으로서는. 7위는 마블 코믹스 1호. 휴먼 토치의 데뷔. 여기서 휴먼 토치는 판타스틱 포의 휴먼 토치가 아닙니다. 그렇답니다. 6위는 올 아메리칸 코믹스 16호. 약 45만 달러. 그린 랜턴의 데뷔. 데뷔한 그린 랜턴이라면 아마 1대인 앨런 스콧이 이렇게 써있네요. 근데 상의가 녹색이 아니네요. 인트로듀싱 그린 랜턴. 빨간색이죠. 노란색 가운데에 노빨 녹이에요. 바지가 녹색이에요. 그게 1대 그린 랜턴의 디자인이고요. 설정이 바뀌어서 우주경찰이 됐을 때는 검녹 이렇게 됐죠. 이거 뭐야? 5위 디텍티브 코믹스 1호 50만 달러. 아직 배트맨이 등장하기 전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배트맨도 없고 그냥 슈퍼히어로 장르라고는 보기 힘든 DC 때죠. 코믹스의 1호라는 데서 의미가 있나 봐요. 뭔가 그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강시 같은 아저씨가 표지 그림이에요. 그럴 겁니다. 4위는 배트맨 1호. 디텍티브 코믹스 말고도 이제 배트맨이 등장하는 이슈가 발간되기 시작한 거죠. 55만 달러. 3위는 슈퍼맨 1호. 70만 달러. 그것 역시 액션 코믹스 말고도 슈퍼맨이 등장하는 이슈가 등장할 때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배트맨 데뷔전과 슈퍼맨 데뷔전입니다. 고서적들을 저희들이 잠깐 훑었고요. 시간 남아서. 1호가 대부분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DC의 경우에는 가끔씩 크라이시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리부트를 좀 더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코믹스와 디텍티브 코믹스의 넘버링은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바뀌어요. 예를 들어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리부트를 했어요. 넘버 1부터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그냥 다 지워버리고? 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 자체가 리셋이 되어 있어도 리부트가 되어도 DC라는 이름의 모태가 된 디텍티브 코믹스와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한 기점인 액션 코믹스 1호 그 역사는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넘버링은 그대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직도 액션 코믹스와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이름을 단 타이틀이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통권 3천 몇 호. 예. 3천은 아니고 한 600 몇 호인가 그럴 거예요. 여간에. 이렇게 리부트 설정 변경을 통해서 컨텐츠를 일신하는 게 DC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복잡해졌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 리부트를 했었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 리부트가 그 두 번 대대적인 리부트 크라이시스 정도도 아니고 전체 세계를 다 리부트 해버린 게 지금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2011년에 일어났고 한 번은 지금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2011년에 있었던 거는 New 52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총 52개의 이슈로 진행이 됐습니다. 즉 디텍티브 코믹스 몇 호, 배트맨 몇 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타이틀이 52개가 기획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때 쓰고 말 기획물이었군요. 그때 쓰고 말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New 50이라고 할게 그냥 52라는 발음이 귀찮네. New가 진소라네요. 네. New 52 이전에는 쉬운 들이라고 그래. 배트걸이 1대 배트걸인 마바라 고든이 반신불수예요. 조커에게 총격을 받아서 척추아래가 반신불수여서 오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보 요원, 해킹해주고 정보 모아주는 정보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 52가 되면서 배트걸 이슈가 싹 바뀌어서 이제 배트걸 넘버1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다시 마바라 고든이 기적적으로 치유에 성공해서 재활에 성공해서 다시 배트걸로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어는 주는군요. 양심 없이 갑자기 그냥. 그런 한 문장 정도는. 근데 대신에 그래서 원래 있었던 2, 3, 4대 배트걸이 살짝 지워졌다. 그럼 이제 팬들은 기대하는 거죠.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야, 속 편하겠다. 그 생각은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근데 2011년이 어떤 때냐. 에로우 이런 것들이 나온 때잖아요. 그래서 영상화와 보조를 맞춥니다. 그린 에로우의 얼굴이 스티븐 아멜과 닮은 꼴로 다시 그려져요.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온 것과 얼굴이 비슷해져 버린다. 원작이. 예, 마블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쪽은 대대적인 리부트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특이하죠. 라라 크로프트와 다르군요. 네. 라라 크로프트 하려고 태어난 배우를 갖다 쓰는데. 왜냐면 스티븐 아멜 주연의 에로우라는 드라마가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엄청나게 재밌는 건 아니었는데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는 드라마였고 의외로 히트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로 마케팅 해주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새로운 그린 에로우 넘버 1에서는 스티븐 아멜과 매우 닮은 그린 에로우가 등장하는 거죠. 현재는 이 뉴 52도 다 뒤엎어버리고요. 리버스라는 이름으로 전체 리부트를 또 진행 중입니다. 현재 뭐 원더우먼, 그린 에로우 정도가 배트맨, 슈퍼맨 뭐 이런 주요 캐릭터들이 리부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6월부터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아, 다음 달이요? 네. 지금도 주요 캐릭터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설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 52의 원더우먼은 그 제우스의 사생아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이 돼요. 아, 그래서 원래는 무슨 그냥 손녀였다가 사생아로 바뀌었어요? 그 설정과 또 동떨어진 설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 설정들이 있고 뭔가 첫 시간에 들었을 때부터 이 개념은 되게 창고 정리 같아요. 작가들이 몇 명 나갔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요. 뉴 52의 기획으로 쭉 달려오고 있었는데 새로운 설정들 몇 개가 원작 팬이나 하여튼 팬들한테 좀 기껍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고깝게. 한국 드라마처럼 이렇게 시청자한테 근데 영향을 받는군요. 마침 우리도 그럴 수 있겠네. 영화 프로젝트를 마블처럼 좀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랑 보조를 맞추면서 아예 한 번 더 눈 딱 감고 리부트 해버리자라는 생각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리부트하면 서운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의 팬들. 그러니까 난 이런 그걸 좋아했는데 원더우먼을 좋아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3,000% 빠져도 되겠네.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설정 변경 때문에 팬들이 모두가 빡쳤던 케이스가 빌런 캐릭터인 미스터 프리즈예요. 배트맨의 약당이죠. 영화화에서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선생님께서 한 번 나오셨죠. 네, 연기하셨지만 별로였어요. 그 배트맨 포레버였죠? 네. 그 영화가? 그게 참 번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터 프리즈가 영화에서 나온 것과 같은 기원인데 이제 이 생물리학자로서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고 이 불치병의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예상되는 시간만큼 아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역시 모든 빌런은 로맨티스트예요. 아내를 얼려버리고 냉동 상태로. 근데 이제 그러고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뭐 연구 성과를 놓고 뭐 자기의 스폰서와 벌이는 갈등 및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저체온 상태가 돼서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냉면밖에 못 먹고 냉동 기술을 프리즈가. 빅터 프리즈가 원래 본명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프리즈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제 냉동 기술을 이용해서 냉동 총이라든가 자기가 평소에도 입고 다녀야 되니까 입고 다니는 그 냉동 수트를 만들고 그러고서 이제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연구 자금을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그래서 배트맨에게 동정을 받는 범죄자예요. 사실 미스터 프리즈는. 전형적인 로맨틱 빌런. 근데 그 로맨틱함의 강박증을 갖고 있는 빌런이죠. 네. 근데 이제 뉴 52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스토리 자체가 미스터 프리즈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유면상 PD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참 속편해요. 이렇게 되자 미스터 프리즈의 강박증이 어디서 왔는가? 로맨틱함,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집착에서 왔다라는 이 설정이 깨지네요. 입체적인 설정인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냥 한낱 정신질환자, 망상증 환자가 되는 거죠. 찌질이가 됐네요. 별로네요. 네. 저도 사실 이 설정 변경에는 반대했어요. 똑같이 찌질해도 이 배우자 때문에 그러면은 좀 덜 찌질해 보이는데. 아내 때문에 아내의 병과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반쯤 미쳐버린 과학자로서의 미스터 프리즈는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화화를 통해서 보면요. 영화화는 사실 이 컨텐츠들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시장으로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시장으로. 거기에 먼저 성공한 DC였고 나중에 성공한 게 마블이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뒤집혔다고 얘기를 했죠.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테이프를 끄는 게 78년에 리처드 도너의 슈퍼맨 시리즈, 89년에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 하지만 지금은 어벤져스. 자, 왜 이런 쪽으로 하는가? 왜 자꾸 영화로 가려고 하는가? 왜 마틴 굿맨을 비롯한 경영자들은 주인을 그렇게 돈을 대줄 주인들을 찾았는가를 얘기하기 직전에 중수 출판사 얘기를 살짝 할게요. 즉 국민의당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3위인 회사 이미지 코믹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국민의당이냐? 그렇다 했더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나갔냐. 그지. DC에서 나간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회사의 원내대표는 박지원 씨냐. DC에서 나간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예. 마블에서 나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에 그 마블에서 나간 자민련이야 뭐야 어떻게 그렇죠. 좋습니다. 마블에서 나간 작가들이 합류해서 만든 회사가 이미지 코믹스입니다. 시장 3위고요. 이 이미지 코믹스가 가진 프랜차이즈는 유명한 거는 스폰과 워킹 데드입니다. 워킹 데드래요. 네. 뭐 스폰도 어떻게 보면 그 오컬트식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크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주로 아시아 만화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영화 드라마의 만화판을 내는 데 주력하고요. 하지만 자체 컨텐츠로 갖고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헬보이와 마스크. 근데 둘 다 극장가에서 의외로 큰 히트를 거둔 작품들이잖아요. 특히나 헬보이는 좀 아까워요. 3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감독 누구시죠? 누구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되게 3편을 내고 싶은데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헬보이는 영화가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네. 예. 아, 이 마스크는 진짜 저 어렸을 때 이거 극장에서 봤거든요. 울 것 같았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원작은 미칠 뻔했어요. 원작은 어두워요. 코미디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 내 동심을 깨요? 아씨. 알지 말아야 될 것을. 그 헬보이의 감독 기에르모라고 읽어야 되나? 길리에르모라고 읽어야 되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이 사람이 이런 류의 서브컬처에 굉장히 광팬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화를 깊이 있게 잘 만들고 잘 팔리게도 만들고 이 사람이 헬보이를 좋아해서 3부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1, 2편만 나오고 시기를 놓쳤는지 3편을 언젠가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3편이 나오길 투자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사실 그 작품은 누가 캐스팅돼도 되니까 만들면 되는데. 아 근데 그때 이제 캐릭터들 연기했던 본인들도 네. 배우 본인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드셨다는 거지. 자 그리고 IDW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트랜스포머와 G.I.조 닌자 거북이를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도 작은 회사래요. G.I.조는 최근에 뭐 영화화되면서 1, 2편이 영화화되면서 이병헌 씨가 끼어들으셔서 할리우드 진출에 성공하셨고 세상에 트랜스포머인데. 닌자 거북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아 TMNT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개봉 단계인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에 스티븐 아멜 씨 출연하신다고 해서 저는 약간 기쁩니다. 뭘로 나오실까요? 주 선생님? 인간 조력자 중 한 명으로 나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슈레더였나? 아니? 슈레더는 나쁜 놈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역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찾아볼까 지금? 아니요. 맞아요. 그 TMNT도 국내 개봉하겠죠? 예, 기다리면. 사실 TMNT 정도 되는 작품이면 전 세계 개봉을 할 법도 한데 왜일까요? 회사가 작아서 그런가? 자 이런 식 장사 잘 안 되잖아요. TMNT 장사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뭐 IDW도 그렇고 뭐 다크호스도 그렇고 이미지 코믹스도 그렇고 아니 그들보다 먼저 DC와 마블이 왜 이렇게 영화화, 영상화,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영상 쪽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네, 돈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요. 만화의 팬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미디어로 옮겨 타는 중이군요. 정확하게는 DC가 왜 자꾸 이렇게 리부트를 하는가에 대한 답도 되죠. 조중동의 종편이군요. 왜 자꾸 크라이시스를 내느냐? 네. 왜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계속 같은 얘기가 쭉 이어지니까 신규 유입되는 팬이 한 코믹스를 시빌러를 보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의 과거를 더 알아야 된다. 디텍티브 코믹스 1호부터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설명할 최근 27호. 27호부터 책은 살려고 했더니 200만 달러고. 네. 35억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팬층은 이제 고정 팬층만 남게 되니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아, 장기 연재물의 문제는 80년 된 장기 네. 연재물은 팬이 늙어버린다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크라이시스가 진행되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신규 팬 유입용 혹은 건너갈 식민지 이주할 행성 같은 종편. 이주할 행성 같은 종편보다는 좀 그렇고 아까 그 사설에서 쓰던 것을 황금 펀치로 옮겨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런 개념이란 맞는데 너무 모독하지는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까 김종인 얘기도 했는데 뭐. 즉 미국 만화 시장이 조금씩 죽어간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의미로만은 지금 말씀드린 예. 크로니클 역사가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만화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다크호스가 뭘로 먹고 사는지 얘기 드렸잖아요. 아시아 만화의 수입. 특히나 이 시기 2010년 전후에서 일본에서 나온 세 개의 작품이 있죠. 원, 나, 불. 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네.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이후 최고의 히트작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죠. 이게 한국에서만 보는 거 아닐까, 일본에서만 보는 거 아닐까, 그러고 생각하다가 아무 자료 없이 이민 갔던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온 동네 애들이 인종을 막론하고 다 일본 만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드래곤볼 이후로 미국 진출에 가장 성공한 만화들이죠. 그렇죠. 슈퍼히어로 만화 시장만이 아니라 만화 시장이라는 전체 파이에서 일단 슈퍼히어로라는 장르는 만화의 하위 장르였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네. 파이를 이들이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작품성이 있는데 대중적인 매력을 왠지 더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파이가 이제 좀씩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너무 오랜 역사와 너무 많은 설정 변경과 너무 많은 평행 세계가 있어서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나온 DC의 뉴 52가 있는 거죠. 뉴 52가. 이때 이들이 한 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산하 레이블이 있어요. 버티고라는 만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년들을 위한 거라는 게 있어서 뭐 15세 관람가 뭐 이런 식인데 버티고 레이블에서 DC가 내는 것들은 콘스탄틴 같이 담배도 막 피고 네. 욕도 막 하고 성인물들인데 이런 버티고 세계와 새로 인수한 회사인 와일드스톰의 세계까지 다 한 큐에 하나로 모아버려요. 이때 저스티스 리그 다크가 제대로 저스티스 리그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요즘 좀 이제 화제가 되는 뭐 그리프터라는 캐릭터는 원래 와일드스톰의 캐릭터인데 이제 뭐 DC의 세계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뉴 52를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쟤네들 일본 애들 너무 세다. 아, 시장 공략을 위한 선택이다. 예, DC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마블은 업계 1위로서 확장부터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입니다. 소니한테 판 스파이더맨이 2000년대 초반에 히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 엑스맨도 히트를 했어요. 그 덕에 회사의 주인도 잡혔어요. 2009년에 팔렸죠. 아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번에 물주도 잡았다. DC는 뒤늦게 마블의 확장 전략을 따라갑니다. 왜냐? 어벤져스가 성공했거든요. 어벤져스 1편은 아마도 영화사에 남을 거예요. 최초의 팀업 히어로 무비라고 해서. 아, 그래서? 네. 하지만 매우 순조로운 마블과는 달리 현재 DC는 이제 DC 확장 유니버스라고 해서 영화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최근작 이 배트맨 v 슈퍼맨이었죠. 예의 바르게 말하면 문제작. 좋게 봐줘도 평작. 저는 되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쪽인데 그런 저조차도 좋게 봐줘야 평작이다. 일반적으로는 망작. 그죠. 네. 댓글 평균 망작. 이 작품은 저의 해석에 따르면은 저의 평가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게 훌륭해요. 저의 평가에 따르면? 네, 제가 평가하잖아요. 대단하시군요. 모든 게 다 훌륭해요. 근데 딱 두 군데에서 큰 미스가 났어요. 각본과 편집이요. 뭐예요, 그거는? 캐릭터 훌륭하고요. 촬영 훌륭하고요. 미장센 훌륭하고요. 스토리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왕년에 유명한 고려대 농구부의 박한 감독의 명언 같잖아요. 우린 다 되는데 우린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다고. 오펜스와 디펜스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닌데 각본이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편집이 덮어줘야 됐는데 그조차 안 됐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편집에 실패한다는 건 참 놀라운데요. 이제 곧 개봉할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이 프랜차이즈 DC 확장 유니버스의 명운을 걸고 있군요. 성패를 좌우하겠죠. 드라마에서는 DC의 것에서는 에로, 플래시, 슈퍼걸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블 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연장하는 드라마 쪽에서 실패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약간 실패로 갈 기미가 슬슬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꽤 나쁘지 않았던 에이전트 오브 쉴드. 그리고 그 퍼스트 어벤져 있잖아요. 거기에 스피노프로 제작된 에이전트 카터. 이거 꽤 재밌습니다. 뭐 그 외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내보낸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 이후에 루크 케이지와 아이언 피스트가 더 나오면 이제 디펜더스 프로젝트가 완료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C는 영화 실패, 드라마 성공. 그리고 마블은 영화 성공, 드라마 성공. 영화 대성공. 그리고 DC는 지금 드라마의 세계와 영화의 세계가 연동이 안 돼요. 스티븐 아멜의 그린 에로우를 영화에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심지어 섭외 능력까지 떨어진다. 드라마의 플래시와 영화의 플래시도 서로 다른 배우가 하죠. 큰일이네요. 마블은 현재 영화, 드라마, DC는 드라마 이렇게 해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린 에로우, 스티븐 하멜의 그린 에로우 같이 네. 영상물 쪽에서 데뷔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어 만화로 역수입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에로우 얘기를 할 건데 드라마 에로우에서 1시즌 1을 보다 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명상 PD께서. 네. 존 디글이라는 그 잘생긴 흑인 남자라. 그리고 거기서 IT 걸 역을 하고 있는 펠리시티 스모크, 그 금발 아가씨. 네. 그 두 캐릭터가 원작 코믹스로 역수입됐습니다. 아, 원래 없어요. 네. 즉, 펠리시티 스모크라는 이름의 캐릭터는 있었는데 엑스트라였고, 존 디글은 없었고. 그랬다가 갑자기 중요한 배역으로 싹 나타나면서 배우와 닮은 얼굴을 가진 캐릭터. 그렇습니다. 와우. 작년인가 재작년 이슈에서는 그린 에로우가 죽음을 가장했는데 그 관을 운구하는 인물 중에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뭐 존 디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게임 얘기를 살짝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렇죠. 영상물 쪽에서는 마블이 압도적이니까요. 근데 게임 쪽에서는 DC가 압도적입니다. 왜냐면요. 마블은 게임을 영화 마케팅의 일부로 활용했기 때문에 자, 영화 아이언맨 영화가 나와. 그래서 그럼 아이언맨 게임을 붙여내. 그것과 관련된 아이언맨 게임을 만들어. 그러면 이 개봉하는 영화의 붐이 사그라들기 전에 혹은 개봉의 시기에 맞춰서 내야 되잖아요. 그냥 좌판 깔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대충 만드는구나. 그렇죠. 기획과 제작이 대충 만들었다라고는 우리가 확신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퀄리티는 나쁩니다. 안에서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질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임 시장도 노렸고 게임 평단의 반응도 메타 점수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장도 많이 군침을 흘렸다. 그랬으면 한국 회사한테 외주 줬을 리는 없습니다. 네. 반면에 DC는 그것과 별개로 그냥 우리 걸 게임을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시작한 것에 좀 더 가까워서요. 락스테이디 소프트웨어였나? 그쪽에서 만든 배트맨 아캄 연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캄 어사일럼, 아캄 시티, 아캄 오리진, 아캄 나이트. 네. 실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게임들은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다음번에 추천장 얘기할 때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네. DC 온라인 유니버스라는 MMORPG도 있는데요. 마블에서 비슷한 걸 내놨어요. 마블 히어로즈라고. 네. DC 온라인 유니버스 줄여서 DCUA는 DCOU지. 네. DCOU는 네. DCOU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조합이네. 그러게요. 네. 저도 지금 발음해놓고 지금 움찔했는데. 아무튼 DCOU, DC 온라인 유니버스는 일간 힙겔.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니지 2 류의 MMORPG인데 네. 잘 봐줘도가 아니고 그냥 평작입니다. 꽤 잘 만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마블 히어로즈는 디아블로 같은 컨셉의 쿼터뷰의 핵앤슬래시 게임인데요. 네, 그런 MMORPG가 어차피 이 MMORPG란 번잡하지만 좀 더 고독하죠. 마블 히어로즈보다 완성도가 좀 더 높은 게 DC OU였고요. 그리고 그 운영이 월등히 좋았어요. 마블 히어로즈는 이제 최근에야 완성도를 좀 정리를 하고 추격하겠다고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준비 중입니다. DC OU는 아직 뭐 그런 소식은 없어요. 제가 이거 DC OU 할 때는 미국 서버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네.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니까 되게 신기해하면서 거기 코끼리 있냐? 미친놈아 없다. 과천에 있다 그러죠. 자, 이거네.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해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질문해온 게 많았어요. 네. 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느끼는 궁금증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때. 네. 뭐 시리즈 도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충 코믹스 시장, 현재 시장 상황까지 일단 얘기를 드렸어요. 영상화의 진짜 의미도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두 회사의 역사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역사라든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간간히 뭐 에로우 얘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얘기도 했던 것처럼 네.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추천작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추천작이요? 예를 들어 유면상 PD께서는 최근에 개봉한 데드풀 영화 같은 코미디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네. 이런 분들에게 아이언맨 시리즈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권할 거예요. 혹은 앤트맨이나. 왜냐면 바로 그 구미에 더 당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차는 네. 슈퍼히어로 데이터 센트럴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름은 좀 촌스러워요.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네, 후속작 같고 왠지. 일단 해부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곧 개봉할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맞춰서
DC 확장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고요. 네. DC의 드라마 유니버스가 따로 있을 것이고요. 네. DC의 게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마블로 가면은 현재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별개의 스파이더맨 영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개봉한다는데 시사회 평은 별로 안 좋대요. 엑스맨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살짝살짝 봐가면서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라는 내용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UMC 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알 수 있었네요. 지금 우리 삶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요즘 이렇게 덕후들에게 왜 이렇게 풍년이냐. 쉬지 않고 개봉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해보니까 21세기도 아니고 2010년대부터의 일이에요. 예. 그 씨앗은 2000년대부터 뿌려지고 있었죠. 네. 우리가 이 슈퍼히어로 덕후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친절한 시장에서 살고 있나에 대한 이유도 오늘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의 이제 이 4년 그것은 알기 싫다 역사에 네. 덕질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에피소드다. 청취자 여러분이 듣고 싶을지는 모르겠다. 깊게는 못 들어가. 나라고 모든 캐릭터의 깊은 그 이야기와 속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저 같은 일반인은 정신 사나워요. 그렇죠. 네, 뭐 캐릭터 너무 많고. 각 캐릭터들에 유니버스, 대한 유니버스. 정보를, 예. 사실 데이터 센터에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데이터 센트럴이겠지만. 다 털어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의 범죄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언제 했나? 그렇게 이름 붙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데이터 당적을 센트럴. 몇 번이나 옮겼나? 아니요, 데이터 센트럴이라고 부를게요. 왜냐면요. 제후에 몇 번 출마했나? DC 확장 유니버스에 등장하게 될 주인공급 캐릭터들만 얘기할 거니까. CEO까지 안 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네. 가정의 달에 시작했으나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판덱스 영웅전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뭐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사실 한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덕질인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니 이제 환타와 구분할 수 있다. 혹은 뭐 이제 다음 달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갈지 고를 수 있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남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수치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남아도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갑 덕질인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시민을 위한 무수히 많은 공개된 정보.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찾아주세요. I 오픈소스 U 서울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민변에서 요 며칠 사이에 밝혀낸 사안입니다. 뭐예요? 노동부가 10년 전 2007년에 네. 노동부 공고 제2007-148호 화학 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 기준 고시에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는 PGH의 독성에 대한 문제.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공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기 노출 작업 시 포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 즉 이것의 위험성을 정부가 공인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부는 이번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알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네. 얘기는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되게 목숨 걸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도망가려고 그래. 아 진짜로.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뭐 더한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놀라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어르신들 혹은 윤땡땡 만화가 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9.11 때 구조활동 열심히 한 미국 정부 혹은 뉴욕 주정부를 누가 욕하는 거 봤냐? 왜 난리를 치냐?
이런 피가 거꾸로 솟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사실관계 파악에 좀 더 힘써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UMC의 책임 프로듀서와 유현상 프로듀서 그리고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해시태그 IDWK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덕질인과 달리 저희들은 비판도 읽습니다. 나도 읽어.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